우리가 우크라이나도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재건사업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 무기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직접 지원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벌써 지금 무기 제공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바로 이 전승절, 북이 말하는 전승절 기념일 날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드베데프나 푸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듯한 표정을 하니까 소련의 첨단 무기가 북한을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핵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술을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해 준다면 훨씬 더 북한의 군사력이 더 위협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반도는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데 저쪽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세상에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이쪽이 움직이면 저쪽도 움직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알겠어요. 김건희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바보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왜 그렇게 말을 모르겠어요. 아니, 가만히 보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좌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가라 그래야 가고 앉아야 될지 일어설지도 잘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이 중간중간에 연출될 때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란 말인가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 부산의 미래 이렇게 다 이 양반이 국가를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 강진수 회장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는데 저도 오다 보니까 프랑카드에 저 국민의힘에서 엑스포 반대하는 민주당 반성이라 그다음에 산업은행 반성이 반대하는 반성이 두 가지가 다 붙여놨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더듬이가 없는 당이 돼가지고 자기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당은 자기가 책임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지는 게 여당 맞지 않습니까? 야당 비판하는 게 여당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통일이 된다는 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라고 뽑아놨어요.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김한기 의원이 잼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엑스포 불가능 같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잘못됐죠. 그러나 그게 당 대표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당이 공식도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잘해라고 올 때는 지체가면서 민주당 당 야당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더 열심히 해보자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 잡는 게 이 여당의 그런 자세일 텐데 그게 무슨 당대표 한 말도 아닌 초선의 말을 온 전국에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민주당 욕을 하고 있으니 마치 안 될 걸 대비해서 도망가려고 핑계거리 만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불쾌지만 당이 우리가 있어요. 책거리 가지고 문재인 탓이라고 욕을 하고 빨리 사표 내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냐고. 사표 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못하겠으면? 권한이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줬으면 국가에 대한 책임을 맡긴 거잖아요.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책임도 안 지는 이상민 장관. 자기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 후배고 술 친구라고 그걸 끝까지 물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국가의 대통령입니까? 이게 패거리의 도복입니까?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검사라는 게 우리 이문정 검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문정 검사 책을 사다가 세 번째 읽고 있는데 책임을 추궁할지 말지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게 바로 검사다. 이문정 검사였어. 맨 남 잡아다가 구속, 압수 이거 해서 하기만 자기들이 걸리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망치로 휴대폰 때려 없애고 증거 조작 인멸하는 게 바로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남 조지고 남 책임지는 거 해야지 지가 책임지고 기업을 이렇게 만다든지 여기 저도 인천시장 하면서 부도위기 인천구하고 인천에 내가 수천억의 돈을 벌어놓습니다 사실. 그렇게 뭘 하고 기업을 유치해보거나 뭘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공사들은 맨 앉아가지고 접대받다가
일 끝나고 나면 야 압수수색에 잡아다가 족치는 것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누구한테 책을 몰아가지고 압수수색 넣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왕답한 거죠. 이 부산 엑스포도 이거 성공시켜야 될 텐데 저렇게 한미일 삼각동맹 떠들어대고 UAE 가가지고 UAE 저건 이란이다 이렇게 공격하면 이란도 한표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또 영향력이 미친 현질 얼마 맞게 시리아를 비롯해서 북한도 한표에 지금 BIA 지금 회원국이 179석이에요. 179명 현재. 그러면 11월 마지막 주에 파리에서 이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모스크바는 이제 탈퇴를 했고 우리가 로마하고 리야드, 우리 부산 거기다 이제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분위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로마, 인천, 리야드가 대결할 텐데 오늘안에 3분의 2 저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다 미국, 일본이 지지하면 다 우리 편으로 올 것 같지만 지금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보다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한표입니다. 인도, 브라질. 이게 쉽지가 않는 선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독자적 외교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투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대한민국은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과도 사이가 좋고 러시아보다 잘 지내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모범적 케이스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거 이런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한류로 있어. 그런 장점을 다 흡수하고 미국, 일본의 따까리가 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중간적인 나라들이 표를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의 외교가 없어요. 외교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냥 기시다 바이든이 뭐 말하지 않아도 미리 자기가 알아서 그냥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뛰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맞아요.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중간에 자기 혼자 어떻게 형님이 손을 잡지? 우리가 그랬어요. 닉슨이 71년도, 72년도에 중국 방문하니까 우리나라 방공주의자들이 암호미에 빠졌어. 암호미. 이거 미국이 중국을 닉슨이 모태통하고 손을 잡고 6.25 때 우리 적국이 암호미에 빠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박정희 정권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한 겁니다. 우리끼리 괜히 대신 싸우다가는 우리가 형님을 모셨던 미국, 중국이 손잡으면 우리 둘이는 병신되니까 북한도 김일성도 그냥 머리가 돈 겁니다. 이 모태통이가 자기 동진 줄 알았더니 미 제국주의자고 손을 잡고 이거 못 믿겠네 이놈들을 이렇게 된 겁니다. 양쪽이다. 북한도 중국도 못 믿겠다. 남쪽도 이 미국 못 믿겠다. 우리끼리 만나자. 그게 7.4 남북 공동성명이 닉슨의 중국 방문이라는 소위 키신저의 중국 방문이라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취임사에서 어떠한 후보도 민족보다 낫지 않다. 아니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 정책이 우리 헌법의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역대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 민족의 화합 통일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누가 네티즌 댓글을 이렇게 써놨대요. 누가 이 댓글을 보면 북한이 36년 지배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줄 알겠다. 이게 비현상을 이게 상당한 비현상을 더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할 텐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부산의 미래는 그래서 어찌됐건 동해바다가 제2의 러일전쟁 전야처럼 러일전쟁 때 진해 앞바다에 도고해의 현지로가 이끄는 일본 제국 연합함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팔틱 함대가 쭉 인도양을 돌아서 이 스시마 해까지 오기 기다리다가 소위 말하는 스시마 해전에서 팔틱 함대를 침몰시켰던 곳이 바로 여기 진해가 바로 그 기지였고 그러기서 독도를 자기들이 편입해서 그런 러시아 함대를 정찰 기지로 썼던 것입니다. 꼭 그런 상황으로 지금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 합동훈련을 시작합니다. 동해바다에서 러시아 전폭기들이 이제 부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카니를 치면서 자주 출몰하게 될 겁니다. 이쪽도 한미일 합동훈련하고 그러면 중국이 그래도 지금 자기들이 주체의 나라 조선을 표방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해군한테 청진이나 원산항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일이 계속 심해지면 북한도 많이 변하게 돼서 북중러 3국이
동해 바다에서 합동 해공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얘가 동해 바다가 제2, 3차 대전의 촉발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전쟁만.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라는 강력한 전범자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원인 히틀러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누가 일으킨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냥 보스니아에 있는 한 청년이 핀란드 황태자를 한번 부부를 총으로 쏜 사건. 그냥 세르비아하고 그냥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거하고 그냥 발칸 전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했던 뭐냐. 독일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서로 불신해가지고 서로 안보 태세를 강화한다고 공비를 증가한 게 상대방한테는 침략 행위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4년 동안 1914년부터 18년 동안 2천만 이상이 사망한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이 바보 같은 윤석열 정권이 힘에 의한 표고라고 그러는 게 내가 힘을 키우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유형으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북한한테 그러면 우리는 너를 침략할 의사는 없다. 오로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 운영한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북한을 상대로 세계 1위의 군사대국 미국과 세계 6대 군사대국 대한민국의 한미 합동훈련, 한미 합동연합전력도 부족해가지고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 GDP가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계 최빈국의 나라를 상대로 누가 봐도 과잉 행위잖아요. 과잉 행위. 이거를 안보 딜레마라고. 나의 안보는 적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쪽에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사일 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침략한다고 미사일 쏩니까? 이 미제국주의나 이 대한민국이 자기를 침략하면 바로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자위연습이라고 자기들이 미사일 쏘지 우리를 뭐 침략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어찌됐든 서로 간에. 이게 안보 딜레마입니다. 나의 안보 강화는 상대방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되는 이 이중성.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내는가가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러시아 국교를 수립했고 MB 박근혜 대통령도 푸틴과 회담을 하고 그렇게 러시아를 관리하려고 해왔던 겁니다. 천하의 격당이 있다고 보다 보니까 가장 무식하고 더듬이가 없는 이 미국의 정권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아무나 들이받고 그냥 똘마니처럼 미국, 일본한테 중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뛰어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쩌려고 북한하고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 최강의 그런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우리 적국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안보가 안전해집니까 그게? 그게 그 윤석열 머리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